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사이클. 듣자마자 벌써 너무 어렵죠? 선생님은 열 사이클 공부할 때마다 좀 화가 나요. 누가 생각나요? 을사오적이 생각납니다. 을사오적? 왜 오적이죠? 디젤 사이클, 가솔린 사이클,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 그 다음에 랭킨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주요 사이클이 5개 정도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가솔린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3개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클을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는지 하사점에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 피스톤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폭발하면서 다시 내려오는데 또 배기 밸브가 열리는 이 과정이 내 눈에 그려져야 이 그래프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3대 사이클을 한번 그려보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 사이클. 그 다음 두 번째, 디젤 사이클. 그 다음 세 번째, 사바테 사이클.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주시고요. 오토 사이클은 최적이 일정한 정적 연소를 하는데요. 이게 외우다가 보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정적인지 정압인지. 그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을사, 오적, 오토, 정적, 오적. 그렇게 외우시면 선생님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 사이클은 정적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은 그러면 정압이겠죠?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은 정적과 정압을 섞어놓은 형태여서요. 복합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PV 선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PV. P는 압력을 얘기하고요. V는 최적을 얘기합니다. 3개의 PV 선도를 각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부피가 점점 늘어나는 구간, 부피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구간은 우리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흡입할 때죠. 그때 피스톤이 BDC, 바텀, 하사점에 이제 왔을 때 가장 부피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앞으로 왔을 때 TDC, 압축을 가장 많이 했을 때 부피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TDC, 이 부분이 BDC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오토 사이클은 정적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최적이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부피가 일정하면 V가 일정한 선을 먼저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리고 시작할 거예요. V가 일정하죠. 그 다음 디젤 사이클로 넘어갈게요. 디젤 사이클은 정압 사이클이죠.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한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 사바테 사이클은 복합 사이클이죠. 정압과 정적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선,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선 2가지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려 하던 사이클이 그림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하나씩 그려주세요. 그리고 일자로 내려올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사이클에 대한 어떤 그림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시작점인 선을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번호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시작점 0번, 1번, 2번, 3번, 4번. 오토사이클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0번에서 1번으로 이동할 때, 0번에서 1번으로 이동할 때는 TDC에서 BDC로 가니까 피스톤이 하강할 때를 얘기합니다.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압력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공기가 들어오는 무슨 행정이겠어요? 흡입 행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0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흡입 행정.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죠.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갈 땐 압력도 올라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들죠. 그럼 피스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대신 압력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밸브가 닫힌 상태로 압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압축 행정을 얘기한다. 그 다음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지금 뭐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미 TDC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연료가 분사되겠죠.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2번에서 3번은 무슨 연소죠? 최적이 일정한 정적 연소가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 연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3번에서 4번으로 내려갈 때는 압력도 떨어지죠? 압력이 떨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피스톤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내려가고 있어요.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압력이 떨어지는 구간은 연소하면서 폭발하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는 폭발 행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폭발 행정이 끝나고 나면 4번에서 다시 1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4번에서 1번으로 돌아올 때는 압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죠. 최적은 일정한데. 최적은 일정한데 압력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라는 건요. 밸브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서 1번으로 이동할 때는 이때 배기 밸브가 열렸구나. 그래서 압력이 뚝 떨어지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1번에서 0번으로 돌아올 때는요. 피스톤이 TDC까지 올라갔죠. 배기 밸브가 열린 상태로 피스톤이 TDC로 올라갔기 때문에 배기 행정, 가스를 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번에서 0번으로 갈 때는 배기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기 압축하고 폭발하는 이 두 부분. 이 압축하고 폭발하는 두 부분을 우리는 그냥 압축, 그냥 폭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 구간을 우리는 단열 압축, 그다음에 여기를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밸브가 닫힌 상태로 외부와 열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 외부와 열교환이 없는 상태에서의 압축, 팽창을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디젤 사이클과 사바테 사이클은 방금 선생님과 해석한 대로 똑같이 한번 이번엔 간단하게 해볼게요. 0, 1, 2, 3, 4 여기는 0,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자, 여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TDC, 여기는 BDC라고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흡입했어요. 그 다음에 단열 압축 과정을 통해서 피스톤이 점점 올라갑니다. 압력이 올라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압력이 일정한 뭐죠? 정압 연소를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피스톤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맞죠?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려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구간은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폭발하니까 압력이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압 연소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피스톤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 구간, 여기는 3번에서 4번 구간은 단열 팽창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갑자기 압력이 뚝 떨어지는 이 구간은 배기 밸브가 열리는 구간이겠죠.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배기 행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디젤 사이클입니다. 이 디젤 사이클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고속 기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이 디젤 사이클은 고속 기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기간에 보통 많이 쓰이죠?
저속기관인 보통 선박에 많이 쓰이죠. 근데 이 선박에 쓰일 때도 요즘 선박에는 이 디젤 사이클을 쓰진 않고요. 초기에 디젤 사이클을 쓰긴 했는데 이때 이 사이클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이 공기 분사식인데요. 공기 분사식.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배우고 있는 거는 캠축이 돌면서 연료 분사 펌프가 이제 눌리면서 노즐로 분사되죠. 연료가. 근데 이제 초기 모델은 이 공기 압축기에서 만들어낸 공기를 연료 분사할 때도 썼어요. 그래서 공기 분사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연료 분사할 때는 우리가 압축 공기를 쓰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요 현대로 넘어왔을 때는 공기 분사식이 아니라 무기 분사식입니다. 네, 공기의 도움 없이 압축 공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분사하는 무기 분사식을 쓰고 있고요. 디젤 사이클이 너무 저속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을까 하다 보니까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을 합친 사바테 사이클의 모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정적 구간, 여기는 정압 구간 두 개를 합쳐놨죠. 그럼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가 TDC, 여기가 BDC죠. 이 구간 TDC에 왔을 때 미리 연료를 분사해준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미리 연료를 분사해줘서 좀 더 빠르게 엔진을 고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면 다시 0번에서 1번으로 갈 때 흡입 행정을 하게 되죠. 단열 압축을 하게 됩니다. 정압 연소 구간, 그 다음에 다시 정적 연소 구간, 정압 연소 구간. 그러고 나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요. 배기 밸브가 열리고 배기 행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바테 사이클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모아서 쓰는 친구고 지금 쓰이고 있는 모델들은 다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전 모델은 공기 분사식의 디젤 사이클 모델을 썼다면 지금은 뭘 쓰고 있다? 사바테 사이클의 무기 분사식을 쓰고 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연료를 분사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깨끗한 도면으로 선생님과 한번 다시 볼게요. 정적 사이클, 오적 무슨 사이클이죠? 얘는 오토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정압 사이클이죠. 이 친구는 디젤이죠. 정적과 정압이 두 개가 함께 있네요. 이 친구는 뭐예요? 사바테 사이클이죠. 맞나요? 그랬을 때 이 오토 사이클은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한 선이 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정적 가열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려올 때 단열 팽창, 외부와의 열교환이 없다.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외부와의 어떤 정적,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방열을 한다. 그 다음 밸브만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 단열 압축. 여기도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정압 가열.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배기 밸브를 여니까 정적 방열. 단열 압축. 단열 팽창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은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정적 가열, 그 다음에 정압 가열, 그리고 단열 팽창 하고 열을 빼는데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밸브만 열렸으니까 정적 방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아까 앞에 정적 사이클, 정압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이 세 개를 비교하면서 한꺼번에 그릴 수 있으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사이클 중에 열 효율이 누가 더 좋은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사바테 사이클, 정압과 정적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이 복합 사이클인 사바테 사이클은 항상 중앙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네의 열 효율을 비교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압축비가 같을 때도 있고 Pmax 최고 압력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압축비가 같다라는 건 압축비는 뭘 얘기합니까? 압축 부피분의 실린더 부피를 얘기하죠.
실린더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압축비가 같다라는 건 엔진의 크기가 동일할 때를 얘기합니다. 엔진의 크기가 동일할 때 누가 더 열 효율이 높은 사이클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외우는 것도 좋지만 PV 선도를 직접 그려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V가 같을 때 지금 압축비가 같다라는 건 여러분 여기가 TDC, 여기가 BDC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압축비가 같다라는 건 압축 부피, TDC까지 왔을 때의 부피죠. 압축 부피는 요만큼. 그 다음에 실린더의 부피는 BDC까지 내려왔을 때의 부피를 얘기하죠. 요만큼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분의 이거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압축하는 과정이 똑같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구간, 지금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구간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압축 구간. 맞나요? 이랬을 때 좀 더 높이 그려볼까요? 이랬을 때 디젤 사이클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정압 연소죠. 디젤 사이클은 정압 연소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착, 착.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 정적 연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적 연소는 정적 연소는 부피가 일정한 거니까 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죠. 압력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나머지는 거의 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누가 봐도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누가 더 면적이 높아요? 넓어요? 빨간색이 더 넓죠, 면적이. 이 구간이 더 넓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PV 선도에서의 이 면적의 양은 기체가 피스톤의 한 일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면적이 더 넓은 빨간색, 누구죠? 정적, 부피가 일정한 전적, 오적, 오토사이클이 훨씬 열 효율이 좋다, 일량이 많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비가 일정할 때 누가 열 효율이 더 좋냐 따질 때는 오토사이클,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항상 누구? 사바테 사이클, 그 다음에 디젤이 온다 라고 증명해낼 수 있어요. 다음 최고 압력이 같다라는 건 Pmax가 같다라는 얘기죠. 다시 PV 선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Pmax가 같다라는 거는 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똑같을 때 디젤 사이클은 정압연소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나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정정연소는 Pmax가 똑같으니까 이 위로 갈 수가 없죠.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똑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파란색이 넓어요? 빨간색이 넓어요? 파란색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요 구간만큼 더. 그죠? 여기. 그래서 이란 양이 이번에 누가 더 많아요? 정압연소인 디젤 사이클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또 증명할 수 있는 거죠. Pmax가 같을 때, 동일할 때 누가 열 효율이 더 높냐? 디젤이 먼저 온다. 그 다음에 사바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토가 온다. 이렇게 PV 선도를 직접 그려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땐. 물론 외우면 더 빠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증명해내는 과정도 재밌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토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오토사이클, 오적, 을사오적. 그죠? 얘는 무슨 사이클? 정적 사이클이다. 적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자, 열량의 공급은 정적하에서 일어난다. 맞죠? 가솔린 기관의 기본 사이클이다. 가솔린 사이클이라고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정적 연소하니까 정적 사이클이라고도 해요. 근데 R을 보니까 정압하에서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사이클이죠? 디젤 사이클을 얘기하죠. 그래서 A가 틀렸죠. 정답 A. 다음 문제. PV 선두에서 사이클 내부의 면적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중요하죠. 면적. 아까
그 우리 면적으로 비교해서 열 효율을 따졌었죠. 맞나요? 열 효율. 열 효율은 결국엔 피스톤, 기체가 피스톤의 한 일량을 얘기합니다. 일량. 일량. 정답? 아가 되겠죠. 그 다음 왕복동 내연기관에서 연소가 정압 상태에서만 압력이 일정한 거 누구였어요? 오적은 오토사이클이니까 정압은 뭐죠? 디젤 사이클이겠죠. 답 아가 되겠죠. 그 다음 무기분사식 디젤 기관의 기본 사이클은 무엇인가요? 무기분사식. 우리 무기분사식이 요즘 디젤 엔진 사바테 사이클에서 쓰이는 게 무기분사식이라고 했죠. 그 전에 디젤 사이클에서 쓰인 건 무슨 분사식이 있었어요? 공기분사식. 연료를 분사할 때 압축 공기가 필요하다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 안 쓰여요. 그래서 사바테 사이클로 넘어와요. 그죠? 사바테. 그래서 무기분사식. 네. 압축 공기 없이 쓰는 무기분사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분사식 사이클의 열 효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 국어 문제이기도 한데요. 분사에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분사하려면 압축, 그죠? 압력비, 어떤 압력으로, 분사 차단비, 뭔지 모르겠지만 분사 차단비가 분사식 사이클의 열 효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분사에 관련 없는 친구, 온도비. 그 다음 나오는 문제, 이 문제는 2급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내연기관에서 수열량과 최고 압력을 일정히 하였을 경우 Pmax가 같을 때 열 효율에 누가 더 좋냐 대소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기억해야 될 거. 사바테는 항상 어디에 있다? 중앙에 있다. 맞아요? 사바테 열 효율은 중앙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좋은지 일단 따져봐야겠죠. 외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있으면 PV 선도를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PV라고 했을 때 Pmax가 일정한 상황에서 정압 연소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오토사이클인 정적 연소는 Pmax가 일정하니까 아래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누가 봐도 면적이 누가 넓어요? 디젤이 넓죠? 맞나요? 압력이 일정할 때 누가 더 면적이 넓냐 따져봤을 때는 누가 봐도 디젤이 넓다. 그래서 열 효율에 D가 오고 여기 누가 와요? 오토가 오겠죠? 정답이 뭐가 되나요? D. 뭐가 오고 뭐가 D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좀 더 D 같네요. 답이 가가 되겠습니다. 이 PV 선도에서는 말이죠. 이 PV 선도의 P, 압력, V의 부피.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다, 정압. 부피가 일정하다, 최적이 일정하다, 정적.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선,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선. 구분할 수 있으면 사실 그래프를 읽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